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돼서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셨다고요? 문제는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이 검사를 받아도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윤필환 원장입니다. 증상을 말해줘 now. 오늘은 고관절 외래 진료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고 불편해하시지만 맨날 이상도 없다고 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진단 중에 하나인 유착성 고관절 낭염에 대한 증상과 실제 사례 재반을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땡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돼서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고 나름 유연한 편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턴가 양반다리 할 때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 닿지만 왼쪽 무릎은 뜨고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닿게 하려고 스트레칭하면 왼쪽 사타구니 쪽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고관절 통증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소위 양반다리 자세와 같은 동작에서 서해부 또는 이 사타구니라고 하는 골반 앞쪽이 접히는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고관절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싹 벌어지는 동작에서 갑자기 악 하고 통증이 생기면서 이 잠에서 깨시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자다가 덜어놓는 중이어서 다리가 벌어졌는지 통증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어요. 게다가 차에서 내릴 때 왼쪽 다리를 벌리려고 하다가 너무 아파서 혼난 적도 있고요. 역시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이 진료받으실 때 같은 증상을 말씀하세요. 성땡땡님처럼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실 정도로 유연하신 분임에도 어느 순간부터 이 양반다리가 잘 안 되고 서해부 통증, 다리가 벌어질 때 강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문제는 이 유착성 고관절 낭염이 검사를 받아도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는데요. 성땡땡님도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도 엑스레이 사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으신 거죠? 네, 안 그래도 양반다리 통증이 생기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양반다리 통증, 양반다리 할 때 아파요 라는 검색어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고관절 괴사, 고관절 충돌, 비구슴 파열이나 관절염이 있을 때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 받아봤더니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증상은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 아주 공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찾아보시면 무서운 글들과 내용이 많을 거예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하고 똑같은 증상이 이 어깨에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 40, 50대 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뒤로 젖힐 때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고 이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50견? 아, 그러고 보니까 저보고 50견이라고 하셨어요. 어깨가 경관절이니까 50견이고 고관절이니까 59인가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50견은 진단명이라기보다 일본의 한 의사분이 어깨가 갑자기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경험적으로 50대 연령에서 흔하게 생기는 것을 보고 만들었던 용어입니다. 진단으로 설명드릴 때는 50견 역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의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겨서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어깨와 고관절은 굉장히 좀 상당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나타나는 증상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고관절에 50견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50견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이 나이에 웬 50견인가 싶었는데 스트레칭 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50견이라는 용어 때문에 다들 오해하시지만 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느 연령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50견이라고 진단받으셨다고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난 건가라고 괜히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어깨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다가 좋아지셨으니 이제 고관절도 어떻게 해야 하실지 아시겠죠? 그럼 고관절도 열심히 스트레칭 하면 되나요?
그런데 MRI 검사 받았더니 고관절에 염증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스트레칭하면 관절에 염증 생겨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 염증이라는 말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유착성 관절낭염에서의 염증을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무리하면 눈이 이렇게 벌겋게 충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충분히 쉬거나 안과에 가시면 적외선으로 이 온열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약을 드시거나 안약을 넣어서 치료받잖아요. 유착성 고관절 낭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운동은 잠시 쉬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서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네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럴 때 고관절 주사 맞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던데 주사 맞아도 되는 걸까요? 안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왕 눈이 충혈된 것으로 설명드렸으니 한번 계속해 볼까요? 이 눈 충혈이 심하면 안과에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서 눈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염증을 가라앉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착성 고관절 낭염은 약 복용하고 꾸준히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힘들어 하시고 빨리 일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건지 좀 불안해 하시고 지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때는 이 충혈된 눈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듯이 고관절 안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 뭐든지 과하면 해로울 수 있듯이 고관절 스테로이드 주사는 절대로 너무 자주 맞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땡땡님, 이제 좀 안심이 되셨나요? 네, 고관절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양반다리가 갑자기 안 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런데 고관절에 생기는 오십견이라고 하니 한시름 덜었습니다. 열심히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행입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달 동안에는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시다가 그 뒤에는 차도가 별로 없고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치료받으신다면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기간 좋아지지 않고 지치는데도 주사 치료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사를 안 맞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의가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하셨고 너무 자주 맞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사 치료 또한 효과적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세요. 자, 오늘은 증상을 말해줘 now.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되는 증상에서 대표적인 문제인 유착성 고관절 낭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고쳐줘 나우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